이야, 애써 썼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리도 썼거든. 사실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을 하고. 빨리 꺼줬는데 사실 못 꺼잖아요. 못 꺼면 안녕하십니까. 정혜식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 폭염에서 폭갱으로 전이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것 중에서 랭킨 유고니어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이 랭킨 유고니어 곡선인데요. 이거를 알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폭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폭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연하고 폭갱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폭연이라는 것은 압력파가 미반응 물질 속으로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의 폭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폭갱이라는 것은 압력파가 미반응 물질 속으로 이런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의 폭발을 폭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연은 음속보다 느린 속도, 폭갱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를 말합니다. 요게 폭연과 폭갱의 정의이고요. 요거는 폭연하고 전이 조건하고 발생이 용이한 조건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 폭갱파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착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폐된 배관이나 덕트 등의 미연소 혼합기, 그러니까 아직 연소가 되지 않은 혼합기체의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착화가 된다, 발화가 된다, 점화가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먼저 착화가 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화염 전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염은 전방에, 그죠? 미연소 혼합기 쪽으로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착화가 됐다면 이렇게 전방의 미연소 혼합 기체 쪽으로 전파된다. 이게 이제 화염 전파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압축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염 전방에, 이 화염의 전방에 이렇게 생기는 압축을 하는 이 파가 발생하고 화염을 선행하여 앞지르면서 압축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한 압축파 후면에서 또 새로운 압축파가 발생을 한다. 그 제가 그랬지만 하나 생기고 또 뒤에서 또 하나 생기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중첩. 서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중첩이 되어서 이게 파형이 한 개였다가 압축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뀌는가 하면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격파가.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파형이 중첩이 되면 충격파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충격파의 단열 압축하고 요 AIT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발화 온도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을 쓰면 오토, A는 오토, 그죠? 이그니션, T는 temperature. 자연 발화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전방의 미연소 혼합기를 자연 발화해서 폭발시키는데 생기는 파형이 뭐냐? 바로 이 폭갱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이 랭킨 유고니어 곡선인데 이 폭연하고 여기서 나오는 폭갱이라는 거,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폭갱파가 어떻게 생기는 것을 지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랭킨 유고니어 곡선이라고 해서, 예, 랭킨이라는 사람하고 유고니어, 예, 사람하고 두 분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곡선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두고 교재마다 많은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인도에 있는 그 과학자님께서 그 설명하신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이 이론이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어떤 실험에 나오면서 이런 곡선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술사지만 어떤 자기점을 취득하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곡선에서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레일리라는 사람하고 유고니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J라고 나오는데, 요 체퍼만하고 주잭하는 사람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곡선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책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선으로 형성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 선. 이 선은 레일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선이라서 레일리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고니어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곡선은 이렇게 커브를 줍니다. 커브를. 이게 유고니어 곡선입니다. 곡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B점에 요 레일리선과 유고니어 곡선이 만나는 요 점. 그리고 여기 이 점에 보면 또 만나는 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체프만하고 주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이 로라는 것이 뭐냐면 밀도입니다. 밀도. 그죠? 여기 보면 Y축에는 뭐로 되어 있으면 P로 되지 않습니까? P는 프레스, 이래서 압력입니다. 밀도하고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를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폭경 후에 압력과 밀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그죠? 폭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죠? 폭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음속보다 빠른 폭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초기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이 밀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곡선이 뭐라고요? 랭킨 유고니어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곡선으로 폭경이 발생했을 때 압력을 추정하는데 활용이 된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압력점은 실질적으로 어디 있냐면 바로 이 B점입니다. B점. 요 뒤에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A점 보이십니까? A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선으로 딱 내려오고 여기 1 되어 있죠. 그죠? 1. 그리고 X축하고 수평으로 이동해서 점선을 쫙 해서 여기 뭐 1 찾았습니까? 요 두 개가 맞는 요 점이 뭐냐? 초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상태 표준 기압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여기 보면 밀도가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원이라는 것은 밀도인데, 초기 상태의 밀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밀도, 로2는 반응 후의 밀도인데, 이 수식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반응 후의 밀도가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
그래서 분모였기 때문에,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음의 영역이죠. 마이너스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로 오면 플러스 영역인데, 밀도는 분모였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을 오게 되면, 그죠?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예. 이걸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원칙은 만약에 로1분이 로2 같으면, 여기서, 초기 상태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오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높아진다 하는데, 이 수식을 보면, 밀도가 로2가 반응 후의 밀도가 분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밀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밀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을 보면 X축과 평행한 이 압력, 요점에서 압력은, 요점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P1하고 반응 후의 압력 P2는 같죠. 맞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압력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P2가 분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 압력이 높아지는구나. 이러고 가면 압력이 떨어지는구나.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점의 의미라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각 점의 의미. A점, B점, C점, D점, E점이 있습니다. 자, 요 점이 A점, 요 점이 B점, 요 점이 C점, 요 점이 D점, 요 점이 E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A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기 상태, 반응을 하기 전인 상태. 요때는 보면 요 압력이 반응하기 전이니까 P1하고 P2 같죠, 그죠? 그리고 밀도도 같습니다. 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B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B점은 상부 CJ점, 여기 CJ이 체퍼만이라는 사람하고 주제시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레일리하고 유고니의 곡선의 접점인 이 점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이 점이 폭경에서 알고자 하는 과연 밀폐된 배관 앞에서 봤지만 보면 여기 보면 밀폐된 배관이나 덕터 등에서 착화가 돼가지고 화염 전파가 되고 압축파가 생기고 충격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이 폭격파가 생기는데, 그러면 과연 이 폭격이 얼마나 큰 압력이 생길까? 반응하기 전하고 그걸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견디는 어떤 설계를 하든가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과연 이 폭격파가 얼마나 강한 압력이 생길까?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찾는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실험을 통해서 찾는데, 요 B점. 그래서 이걸 상부 CJ점. 체프마 주제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점을 알아냈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상부 CJ점. 여기는 하부 CJ점입니다. 자, A점하고 RH 곡선, 레일리하고 유고니 만나는 요 점, 그죠? 요 A점,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가 만나는, 그죠? 접점을 말한다. 이때는 압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P1하고 P2를 해서 이렇게 하면 P2가 조금 크다 이런데 공학들은 다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표현하면 이거는 P2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점을 이렇게 찍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공학도들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다 약속입니다. 그죠? P2가 상당히 크다.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과연 약간 큰 것이 아니라 이 점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되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아까 같이 이렇게 폭해가 생기기 위해서 압축 충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굉장히 큰 압력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밀도를 보면 로1하고 로2를 했을 때 로2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렇게 폭갱파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생기는 압력하고 밀도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로투가 상당히 크다고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밀도가, 여기가 가면 플러스 영역, 여기 마이너스 영역인데, 이 반대되다 보니까 이 지점은, 그죠? 밀도가, 그죠?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시점, 요점. 요점은 약한 폭갱의 하부 경계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B점까지 여기는 약한 폭갱 영역이다. 이럴 거고, 요 B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강한 폭갱이 발생한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여위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 그리고 거기에 미연소 혼합 기체의 종류, 뭐 성상, 이런 것에 따라서 압력은 변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수소의, 그죠? 연소 범위가, 그죠? 4에서 75%인데, 그죠? 아세틸렌 같은 거는 C2H2, 아세틸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거 2.1에서 85%라는 거죠. 81%? 네. 85%. 그러니까, 각 물질마다 거기 폭발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서는 상당히 엄청난 큰 폭격이 발생한 지점. 여기서는 이거보다 약한 폭격의 영역인데, 경계점인데, 요때는, 압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고 P2가 요 위에 점에 있지 않습니까? 요 지점에서 요 점은 요 면에서는 압력 P1, P2가 같은데 요 점에서는 위에 상부에 있기 때문에 반응 후에 압력이 높다는 거죠. 높은데 많이 높은 게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고 그렇지만 P2가 높다. P1보다 초기 상태보다. 그런데 밀도를 보면 같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축을 봤을 때 제가 이 축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오면 밀도가 낮아지고 여기서 이쪽을 음의 영역으로 가면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상은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같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점을 한번 볼까요? D점은 이상적인 연소점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요 점은 이 면에서는 압력은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D점이 P1하고 P2가 같이 접하고 있는 이 면에 있기 때문에 D점에서 압력은 같습니다. 압력 같고, 자, 밀도는, 그죠? 밀도는 이 점에서는 로원이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보면 하부 체프만 주제점, 하부, 요 점을 또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요때는 G점인데, A점하고 RH 곡선의 접점. 그죠? 그래서 요때는 P1이, 음역이 들어오니까 P1이 높고, 이 로원이 높은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한 폭갱. 요 이후에는 약한 폭연, 요 이후에는 강한 폭연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자, 초기 상태에서 압력이 많이 높지 않고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가면 폭연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상적인 연소를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되고, 정상적인 폭갱을 하면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상적인 연소. 어떤 게 정상이 되다? 착화가 되어서 화염 전파가 되고, 압축파가 생기고, 충격파가 생기고, 폭행파가 생기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밀폐된 배관의 덕트 등에서 이렇게 착화, 압축파, 충격파, 폭행파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서 이 선을, 내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압력이 쫙 올라간다는 거죠. 밀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과연 이 지점에 압력이 얼마나 높을까? 그거를 찾아내려고 결국은 이 랭킨 유온의 곡선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점을 찾는 건데, 다음 장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AS, B점, 이래서 구간별 해석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A에서 B점. 자, 한번 볼게요. 뭐, 이 말은 A에서 요 B점으로 이동하는 이 점, 이 선.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폐된 배관이나 덕터 등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죠? 이게 바로 폭갱을 갔을 때, 이게 뭐라고요?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폭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A 초기 상태에서 정상적인 폭갱을 하면 이 선을 따라서 이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요 지점에 이제 압력을 찾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점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 이거는 강한 폭갱 영역, 체포만 주제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B점 이상, 그죠? 여기 지금 선을 꺼놓고 강한 폭갱이라 제가 적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점 체포만 주제점 이상인 이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영역이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거의 관찰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이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때의 압력을 측정을 못하게 되면 더 좋은 장비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봐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스탠다드에서 생긴 이 압력을 알고, 이 압력에 맞춰서 우리가, 견디는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번을 실험을 했을 때, 이게 99번이 이때의 압력이 나왔고, 한두 번이 더 높은 압력이 나왔다고, 이 높은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관찰되지 않고, 관찰을 위해서는, 그 실험을 해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실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그 인도의 그 과학자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학문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129회 때 10점을 출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어떤 25점을 출제된다면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자, B점 이상은 너무나 특별한 실험 준비에 돈이 많이 들고 하니 그냥 B점 이상은 그냥 강한 폭갱 영역이다. B점보다 더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영역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이죠. B점.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 여기가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여기에 B점이 뭐냐? 상부 체포만 주제점이라는 주제. 체포만하고 주제한 사람이 발견한 점이다 해서 바로 요 점. 그죠? 요 점. B점. 요런 상부 CJ점의 그때 압력을 프레스, 체포만 주제, 이렇게 표현, PCJ를 산출해서 그때 폭행 시의 압력을 추정을 한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폭행 그때의 최대 압력은 얼마냐 해보니까 체포만 주제 이론에 의해서 산출 가능하다. 이게 그 수식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RH 곡선상의 A점을 수학적으로 이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네, 체포만 주제 이분들이. 자, 그거를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버게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을 제안했습니다. 막 실험마다 이런 값도 나오고 저런 값도 나오고 하니 근사치, 대충 이 수식을 적용하면 거의 말이야 들어가더라 하는 거. 그죠? 제안을 했는데 폭갱 시의 최대 압력은, 요 보면
PM, 뭐입니다. 토견 후의 최대 압력, 그죠? 토견이 발생했을 때 최대 압력의 약 2배더라. 그 폭연의 압력을 측정해서 2배를 2로 곱해주면, 폭경 시 최대 압력으로 그냥 이렇게 간주해도 된다고 누가요? 법에 쓰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보면 CJ 이론에서의 최대 압력은 화학 양론 농도에서 약 16에서 20기압이라 됐어요. 자, 표준 상태에서 1기압보다 몇 배요? 한 16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압력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이 B점에서. 그래서, 16배에서 한 20배 정도 더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니 우리는 그 폭발을 대비해서 어떤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폭경이 발생 연소 속도를 보면, 여기는 압력이고 연소 속도를 보면, 연소 속도는 CJ점에서 그 마하수의 약 2배에 달하더라. 연소 속도는. 그래서 CJ점에서 이 마하수는 이 물질에 따라 가지고 약 한 4.8배? 한 4.8에서 한 5.5? 그죠? 마하 4.8에서 한 마하 5.5 정도이더라.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B점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B시점 보면, B에서 C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은 약한 폭경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구간에서도 불안정한 영역으로 거의 실험을 해봤지만 관찰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 거의 관찰이 안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관찰을 위해서는 특별한 가스 혼합물이 필요한데 이거를 측정하기가 실험을 통해서 너무 어렵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 골자는 이 점에서 반응을 해서 이 B점까지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알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 영역에 그는 많이 발생한 영역이 아니니까 굳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측정을 실험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B시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책마다 해석을 분분하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입니까? 예. 이 파란색 영역. 자, 이때하고, 이거하고 이 선, 점선 부분에서 이쪽 영역에서는 CJ점이 존재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CST점. 예. CJ 존재 불가능 영역이라서, 자, 왜 그런가 하면, 랠리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정의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이 Y축 있죠, Y축. Y축, 이제 X축인데, 여기서 이 랠리선이 어떻게 갔나요? 음의 영역으로 갔죠? 음의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면, 만약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랠리선은 오직 이렇게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랠리선은 기울기가 0보다 낮은, 음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랠리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랠리선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게 체포만 둘의 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인데 이걸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 설명도 만들어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은 밀도에 비례하지만 CD 구간은 압력과 밀도가 반비례한 구간이다.
요 구간이 압력과 밀도가 반비례한 구간이다. 요 영역하고 지금 요 파란색 또 여기 보이죠? 여기가 그런 영역인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이 압력 P, 최저은 그죠? 몰수, N이 몰수입니다. N, R, 기체 상수, 온도인데,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PV는 N분의 분자량분의, 그죠? 질량하고 RT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 몰수는, 그죠? 여기 보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넘깁니다. M을 좌우로 옮기면 PWM은 그죠? MRT가 되죠. 자, PM을 놔두고 압력과 그죠? 분자량을 놔두고 최적을 이렇게 넘기면 V분의 MR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로우입니다. 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식에서 보면 이걸 다 쓰면 PV는 로우 RT가 되죠. 자, 이 수식을 보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밀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하고 밀도는 비례를 하는데 자, 이 말이 이겁니다. 압력은 밀도에 비례하지만 CD 구간은 압력과 밀도가 반비례한 구간이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 영역에서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밀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는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지 않습니까? 반비례라는 거죠. 원래는 비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랠리선 자체가 이쪽 영역이 없기 때문에 체포만 주제점, 이 점은 랠리하고 유고니어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영역하고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도 이 부분은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다는 거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D점하고 E점은 약한 폭갱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종종 관찰되며 대부분 실험에서 압력은 1이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의 압력 거의 같다는 거죠. 이거 봤을 때 그냥 연소라고 보는 거죠. 그죠? 즉, 이상적인 연소점인 D점 근처에서 대부분이 관찰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D점에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은 약한 폭연 영역인데, 자, 여기서 초기 상태에서 B점을 따라가 이 레디스가 쭉 올라가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폭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밀폐된 배관에서, 원칙은 이렇게 밀폐된 배관에서 배관 덕트 등에서 착화되고 압축파, 충격파가 생기면 폭격이 발생되는데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고 폭격파로 가지 않고 이 선을 따라가지고 이 선, 여기가 D점이고 여기가 D점이거든요.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연소하는 상황도 종종 관찰되더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많이 발생하지 않고 종종 관찰되고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해보면 압력은 1이다.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요 지점이 지금 압력이 1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연소를 하니 압력은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칙은 여기서부터 이 영역인데, 이 영역, 이런 실험을 해도 안 나타나고 거의 나타나는 게 여기서 관찰되더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실험에서 압력은 1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D점에서 관찰되더라. 즉, 이상적인 연소점인 D점 근처에서 대부분 관찰되더라. 그러니까 이 영역에는 잘 관찰이 안 되고, 거의 한 요 영역에서, 요 근처에서 관찰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점. 이제,
하부 체포반 주제점 거의 관찰되지 않더라. 예, 이 지점은 거의 관찰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 여기서 이 이후에 관찰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이 영역도 관찰이 잘 안 되고 그죠? 하듯이 이 부분도 거의 관찰이 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 점 아래는 강한 폭염 영역이다. 이거는 불안정한 영역으로 거의 관찰되지 않더라.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영역 있잖아요. 여기서 뭐 선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강한 폭염 영역이지만, 그죠? 음속보다 느린 속도가 더 강한 폭염 영역이지만 관찰이 잘, 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랭킨 유건의 곡선의 골자는 뭐냐면 이 초기 상태에서 이 B점, 이때의 압력이 얼마 정도 상승하는가,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서 우리 산업계에서 어떤 큰, 여수 산업단지나 이런 데 플랜트, 이런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가스 그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그게 비산이 됐을 때, 그게 인근의 주택은 파편이 날아갈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프로텍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점을, 이때의 압력을, 폭격파의 압력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별 무의미하더라. 그리고 여위의 영역도 거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더라. 하는 것이 이 랭킨 유고니아 곡선의 주요 골자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또 여기서 발화가 돼서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래 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게 초기 상태 반응을 하고 나면 초기 상태 압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놓은 그 유튜브를 또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아무런 취재적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고, 이 점하고 이 영역은, 영역이고, 결국은 여기서 A에서 B로 바로 이렇게 이 선을 따라 올라가는 이때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더라. 랭킨 유건 곡선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랭킨 유건의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